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프랑스 파리, 가을의 찬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한 여성의 울부짖음. 병원 바닥에 주저앉은 여성의 이름은 소피 마르탱. 어머니의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여잡은 채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에 선 의료진들은 어둡게 고개를 젓고 있을 뿐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네요. 과연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소피 마르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다행히도 좋은 교육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었어요. 현재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저를 응원해줬고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고 있던 제게 한순간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몇 달 전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께서 최근 자주 피곤을 느끼고 소화불량을 겪으시더니 마침내 병원에서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게다가 병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고 프랑스 의료진들은 솔직히 말해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와 가족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희를 안심시키려 하셨죠. 소피야, 걱정하지 마.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병원부터 각종 전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해보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워낙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보니 프랑스 내에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암세포가 이미 여러 군데로 퍼진 상황이라 완치보다는 통증을 줄이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저는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지쳐 잠들어 계신 병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슬펐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다른 나라에 가면 더 나은 치료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한 아시아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했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길래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그냥 예의상 몇 마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가 제 사정을 듣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췌장암이요? 혹시 한국에선 치료를 시도해 보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말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민수 씨는 이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췌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 치료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신 의료 장비와 치료법이 발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김 씨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환자 맞춤형 항암 치료와 정밀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에서 정말 그런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김 씨는 의료진의 친절함과 환자를 위하는 진심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프랑스에서도 유명 병원들이 있지만 환자와의 소통이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환자가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차별화된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김 씨에게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에서 어머니 치료가 가능할까요? 이미 프랑스에서도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자 그는 차분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 씨, 한국에서도 완치가 보장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환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첨단 치료 방법들을 적용해 볼 겁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를 위해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언어 장벽도 걱정이 되었지만 김 씨의 말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김 씨는 저희가 한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병원 소개를 자세히 알려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병원 예약까지 잡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진심 어린 도움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김 씨와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절망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한국이란 나라가 내게 이토록 커다란 희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부디 한국에서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 희망이 뒤섞인 채로 한국의 하늘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김민수 씨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에 비해 작은 나라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는데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넓고 현대적인 시설들이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 내부는 어딜 가도 깔끔하고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잘 안내가 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었죠.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된 나라인지 몰랐던 저에게 첫인상부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저희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유럽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곳들을 방문해 봤지만 이곳은 그것과는 또 다른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호텔처럼 넓고 쾌적했고 접수대에는 영어, 프랑스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라면 정말 어머니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병원 접수처에서 김민수 씨가 예약해준 진료 일정을 확인한 뒤 저희는 대기실로 이동했어요. 병원 스태프들은 모두 친절하고 정중하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대기실에서도 프랑스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들이 저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가도 자기 스스로 챙겨야 할 게 많아 늘 힘들었는데 이곳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곧 어머니의 첫 번째 검사와 진료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김진영 교수님은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통하셨고 어머니의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며 췌장암의 특성과 현재 어머니의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췌장암 치료를 위해 다양한 최신 치료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항암 치료와 정밀, 방사선 치료 등으로 통증 완화와 암 크기 축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마치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포기하라고 했던 병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치료 과정 중에 어머니가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시는 듯했어요. 프랑스에서의 경험 탓인지 어머니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 교수님의 따뜻한 말과 배려 깊은 설명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피, 정말 잘 온 것 같아.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 후 어머니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진들은 매일같이 어머니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해 주었고 통증 관리와 식사에도 신경을 써주었어요. 한 번은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을 잃으신 날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어머니가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맞춤 식단을 준비해 주신 적도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병원을 오가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욱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병원에는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환자를 돌보는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동안 각종 전문의들이 함께 논의하며 최적의 치료 방법을 찾아주셨고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치료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을 되찾아가는 듯했어요. 김 교수님은 매번 진료 후에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겠어라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저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물론 낯설었지만
한국 의료진들과 스태프들의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이곳에 익숙해졌습니다. 김민수 씨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말했던 한국의 따뜻한 의료 문화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는 해볼 수 없는 치료를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는 한국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돌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저와 어머니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생기를 되찾아 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어머니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어머니의 치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저희 가족은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영 교수님과 병원의 의료진들이 어머니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는 모습은 저와 어머니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치료가 힘들 때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이곳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보여.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 역시 한국에 온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갑자기 극심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도 항암 치료의 여파로 피곤해하시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셨고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곧 도움을 요청할게요. 저는 다급하게 복도에 나가 병원 스태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던 병원 대기와 의료진의 느긋한 반응이 떠올라 걱정이 되었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예상보다 훨씬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간호사들은 긴급히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고 의사들이 재빨리 상태를 점검하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혹시나 이대로 어머니가 더 나빠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밀려들어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이며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치료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철저히 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하며 필요한 약을 신속하게 처방했고 진통제와 영양제도 곧바로 투여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문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라면 어머니가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김진영 교수님께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저희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소피 씨,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부작용으로 인해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태를 충분히 체크했고 이후에는 어머니의 체력 보강과 통증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수님은 마치 가족에게 설명하듯이 차분하고도 진심 어린 태도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김 교수님은 주기적으로 어머니의 병실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치료 계획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복통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신 뒤에는 병원 식단팀과 협력하여 소화에 좋은 특별한 식단을 마련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배려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섬세한 관심은 프랑스에서 경험한 병원과는 전혀 달랐고 저와 어머니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차츰 안정을 되찾으셨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셨습니다. 소피야, 여기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번에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 가면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치료를 담당하던 김 교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피 씨, 저는 항상 환자분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의료진은 어머니가 최상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졌고 저는 감사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거리가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가족처럼 다정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까지도 도모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곳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의료진들이 가진 진정성과 배려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해주고 작은 문제 하나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그저 치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저희의 불안을 함께 이해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면서 저희는 한국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리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힘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료진의 따뜻한 말과 격려가 큰 위로가 되셨고 저 역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더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여기 한국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의료 문화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심과 정성 어린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정밀한 치료와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을 되찾아가셨습니다. 김진영 교수님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훨씬 되찾으셨고 저희 가족도 큰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한국으로 오기 전의 절망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와 희망이 저희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치료가 상당히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의 암 치료와 관련된 여러 검사와 항암 치료가 엄청난 비용으로 다가왔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고 필요한 경우 여러 번의 정밀 검사와 추가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께 비용에 대해 살짝 물어보니 한국은 공공의료보험과 병원들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죠. 어머니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은 정말 환자를 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김 교수님께서 어머니와 저에게 마지막 검진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비록 완전히 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암의 진행이 멈췄고 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치료 과정에서 종양의 크기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말에 저와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 씨, 어머니께서 이 정도로 회복하신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진과 관리를 잘 받으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항상 지원할 테니 한국에 오시지 못하실 때는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와 상담을 제공해 드릴게요. 교수님은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앞으로의 관리 방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임을 느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과 모든 의료진분들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교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머니를 보며 이건 다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병원을 떠나기 전, 저와 어머니는 그동안 저희를 돌봐주셨던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어머니를 배웅하며 건강 꼭 챙기시고 다시 뵙게 되길 바랍니다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곳이 그저 치료를 받던 병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장소였음을 느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병원 문을 나서며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피야, 한국에 정말 고마워해야겠구나.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난 아마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을 거야.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친절해. 또 의료비도 너무 합리적이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눈에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저희 가족에게 주었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 치료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인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진정한 케어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이고 배려 깊은 모습은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어머니는 이번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으셨고 한국에서 추천해준 건강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까지도 친절히 알려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프랑스에서도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기 전날 김민수 씨와 저희를 도와준 의료진들이 준비한 작은 환송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처음 프랑스에서 저를 만났을 때처럼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었고 김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며 한식과 함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소피 씨, 그리고 어머님, 한국에서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한국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저희는 그들 덕분에 경험한 새로운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여기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곳이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이곳 사람들에게 받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야. 저도 그 마음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 그들의 진심과 배려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온 지금,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훌륭함과 의료진들의 진심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죠. 앞으로 저도 한국에서 느낀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안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그 배려, 깊은 의료 시스템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